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머러스한 남자와 결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의외의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여자들이 유머러스한 남자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개그맨들 보면 그렇게 예쁜 미인이랑 결혼을 하죠.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유머러스해지고 싶어서 노력을 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유머러스하다 보면 상대방과 더 쉽게 친밀해지고 뭔가 더 공감하는 것 같고 쉽게 교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유머러스한 게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여자들이 선호하는 이상형 중에 항상 높은 순위에 꼽히는 게 바로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죠. 근데 그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주는 데에 이런 유머러스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유머러스한 남자를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주위에 보면 어떤 남자 좋아해?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스펙이나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보다 오히려 유머러스한 남자라든지 성격 좋은 남자라든지 이런 측면을 말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 이거 알아두시고요. 나는 내 스펙이 좀 낮으니까 소개팅으로 여자 만나기는 글렀어. 이번 생은 글러먹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유머러스한 사람하고 결혼한 친구들이 주위에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길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머러스한 남자 100% 이럽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유머러스한 남자가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너무 유머러스한 남자만 찾지 마세요.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니까 그거 고려하세요 라는 거고, 내 남자친구는 너무 말주변이 없고 지루해요. 내 남자친구는 유머러스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머러스한 남자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주변에 센스들이 없죠? 이런 말을 하는 여성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머러스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유머러스하진 않지만 착한 남자, 유머러스하진 않지만 배려심 있는 남자, 그런 남자가 오히려 훨씬 좋은 남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대체 유머러스한 게 뭐가 안 좋아요? 라고 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유머러스하면 상대방이 아무래도 반응을 잘해주잖아요. 야, 그거 진짜 재밌다. 너무 웃겨.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니까 자꾸 막 쇼맨십이 생기고 주위 사람들한테 더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즐거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밖에서 사람들하고 많은 말들을 하고 오겠죠. 회사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주위 사람들을 막 웃겨놓고 집에 가면 오히려 과묵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더 과묵해져?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미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다 물어봤고 서로 재밌어 할 만한 거 다 얘기했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냥 뭐 내 사람들한테는 가족한테 굳이 뭐 대화 많이 할 거 있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많이 하면서 집에 오면 정작 별로 재밌지가 않으니까 연애 때 생각했던 그런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는 오히려 대화가 별로 없으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서운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요리사들이 밖에서는 요리해도 집에서는 요리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결혼해서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유머러스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남자가 실제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진짜 익숙하고 별로 힘이 없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결국에 내가 결혼해서 생활을 해도 익숙해질 테고 내가 그렇게 막 잘 보여야 되는 가불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상대방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 정말 힘없는 사람한테도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유머러스하게 얘기하고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인지, 그런 측면을 보시면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구분을 하실 때 그런 소소한 측면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막 재밌게 하던 그 유머러스한 게 사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창의적이지 않으니까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그맨들도 본인이 웃기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웃기는 유형들이 있죠. 근데 그게 결혼해서 5년, 10년 살다 보면 그게 패턴이 뻔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막 설레이고 너무 웃겨 이렇게 했던 것들이 계속 몇 년간 반복이 되는데, 부부 사이가 좋다면 그게 이제 계속 재밌겠지만 부부 사이에서 문제점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행동으로는 안 하고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와이프 입장에서 불만이 계속 쌓이는데 계속 말장난으로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니까 아, 이 사람 재밌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뻔해.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만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지겨워. 이 사람 입만 살았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의 핵심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만 살아서 말로만 해결하는 사람인지, 상대방이 어떤 불만이 있거나 상대방과 마찰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려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같이 이런 식으로 해나가보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몸으로 행동은 안 하고 같이 협조는 안 해주면서 말로만 대응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와이프 입장에서 싫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유머러스하다 보니까 연애할 때 쉽게 친해지고 쉽게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마음을 먹으면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유머러스하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 펴요? 이건 아니죠. 잘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 피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기질이 제일 중요한 거고, 바람기가 있다거나 사랑을 구걸한다거나 너무 애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사랑받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사람, 그런 기질인 사람은 사실 좀 더 바람 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바람을 피우고 싶은 마음만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능력까지 있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넘어갔다면 다른 여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좀 바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좀 일편단심이고 진득한 사람이고 인성이 잘 된 사람인가,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보면 좋겠죠. 결혼을 해서 함께 생활을 해나간다는 건 연애 때의 그런 설레임이나 연애 때의 장점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결혼의 계획을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저는 결혼 7년 차인데 별로 그렇게 남편이 유머러스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하는 말투나 본인이 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화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뻔하더라도 재밌고 서로의 진심을 알고 서로 잘 교감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이 포인트에서 또 이런 말 했네, 아유 귀여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아직 7년이어서 그래, 한 20년 살면 달라 라고 결혼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의 관점에서 결혼 안 한 후배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중요한 건 유머 감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타고난 기질, 성품, 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